소화비만은 부모님의 잘못된 선택으로 발생된다. 어릴 때부터 지나친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긴 음식을 먹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며 계속 앉아있는 생활을 했다면 그러한 나쁜 영향으로 인해 몸은 점점 망가진다.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설미나티는 인간의 몸에 염증을 생성시키는 원인이기에 비만이나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소화비만은 의학적으로 보통 유아기에서 사춘기까지 연령대에서 체중이 키별 체중보다 20%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유아의 비만은 촛돌이 지한 다음 유아의 움직임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는 비만이 지속되기도 하고 일단 정상으로 돌아갔다가 학령기에 재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아비만의 75에서 80%가 성인 비만으로 이행될 뿐 아니라 성장 호르몬 분비를 저해하여 특히 여자아이들의 경우 사춘기를 앞당겨 성장 가능 시기를 단축시킴으로써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비만이 나타나기 쉬운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비만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한국의 소아비만은 영아기나 5에서 7세 사춘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50% 이상이 6세 이전에 시작이 된다고 한다.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0에서 14세 남자의 비만 유병률은 17.9%로 비슷한 시기 미국의 소아 비만 유병률 14에서 17%보다 높다. 2022년의 기준이니 관리가 되었다면 지금은 조금 낮아졌겠지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0%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는 5명 중 1명은 비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아 비만의 해결 방법은 어떠하냐? 그런데 비교적 간단하다. 식사 조절과 운동 등을 통해 체중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며 고탄수화물이나 고지방, 당류 섭취와 같은 영양 과잉을 줄이고 균형 있는 음식 섭취와 매일 적당한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 이러한 것을 꾸준하게 매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 상태를 항상 교정하기 위해 비타민제나 철분제, 아연제 등의 처방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인지할 수 있겠느냐? 모른다. 왜 모르느냐? 고탄수화물이나 고지방, 당류 섭취와 같은 영양 과잉을 줄인다는 말은 배달 음식과 외식 시켜 먹지 말라는 것이다. 직접 손으로 하는 균형 잡힌 집밥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이라는 것이다. 유튜브를 통해 쓸데없는 영상만 주구장창 보지 말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지 공부해서 좋은 식단을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이 당근과 양배추 그리고 가지를 먹지 않는다면 당근과 양배추를 갈아서 음식에 조금씩 넣어 먹이면 되고, 볶은 가지를 먹지 않는다면 가볍게 튀긴 형태로 먹어야 한다. 사실 튀긴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먹여야 한다면 해야 한다. 사실 튀긴 것보다 찌는 것을 선택해도 된다. 수육을 하면서 양배추와 양파 그리고 가지를 같이 넣어 먹이는 방법도 있다.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 슬기로운 식단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상, 오늘은 역시나 여기까지 하겠다. 우리들의 미래는 지금의 아이들에게 달려 있다.